굿모닝. 참 아침부터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오늘 첫 마디를 행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아마 저하고 하루 종일 지내다 보면은 제 입에서 행복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최소한 50번, 많을 때는 100번 이상 입에 달고 삽니다.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너무 좋아. 예, 그러니까 입에 달고 삽니다. 정말 그렇게 행복해서 그런 거냐? 딱히 크게 불행한 것도 없지만 주술을 외우는 겁니다. 주술을. 행복하거라, 성씨가 행복하거라, 넌 행복해야 된다. 옛날에 굿모닝 팝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오늘도 정말로 행복하셔야 합니다. 이게 저 클로징 멘트였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제가 미국 대학원에서,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어 교수법을 전공하고, 영어 교수법 중에서도 저는 Cross Cultural Communication,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즉 문화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공부가 사실은 anthropology, 인류학에서 공부하는 게 주로 그런 거죠. 그 문화권에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이런 거.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고 나서 참 제가 미국에서 이따가 한국 들어와서 참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상생활에 너무 없더라. 그런데 영어는 보면은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합니다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행복한 생일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생일을 축하하는 거고요. 영어로는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생일 되세요, 기쁜 생일 되세요,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Happy to see you, 너 만나서 반갑고, Happy to meet you, 처음 너를 만나서 반갑고, 다 해피야. 근데 우리말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유행가 가사에나 나오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라는 말을 아마 거의 최초로 썼을 거예요. 행복하셔야 합니다, 이 말. 지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죠. 저는 사이비 종교 그런 심취한 거 아니냐라고 몇 번 불러갔어요. 그 어법에도 맞지 않는 거 좀 하지 말라고. 그런 사인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이 사회에 공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은 행복하세요 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래도 그 부분은 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저는요, 생활 속에서 늘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구마구 씁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라는 우리 속담,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말은 자꾸 그렇게 말을 하면 생각도 말을 쫓아가고, 또 말과 생각이 쫓아가면 행동이 또 쫓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진짜로 한번 믿어보세요. 그런데 자꾸 불만을 얘기하고,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불만스럽고 말로 자꾸 그러잖아요. 없던 불만도 생깁니다. 불만 전문가가 된다고. 왜 그러고 살아? 그죠? 그래서 저는 하여간 행복을 외치고 삽니다. 예쁜 거 봐, 이거. 자, 오늘은 이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왜 사람들은 이혼을 하나?
예,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 같지만, 벌써 또 불 꺼지는 시간. 지금 6시도 안 됐는데, 5시 지금 한 45분쯤 됐는데, 그냥 꺼버리네. 어쩔 수 없지 뭐. 조금 천천히 갈게요. 그래야 좀 제법 꼼꼼합니다. 오히려 저 핸드폰에 보이는 길이 더 밝게 보입니다. 괜찮아요. 예. 자, 어둠을 뚫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혼은 왜 안 하냐면요. 이혼은 왜 합니까? 뭐 이혼이 잘못됐거나 뭐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혼은 뭐 할 사람은 해야지. 이혼은 상대방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난 너하고 헤어지고 싶어. 그래서 뭐 서로 쌍방간에 그래 헤어지자. 그러면 쌍방간에 협의 이혼이 되는 거고, 야 너는 헤어지지만 난 그냥은 못 헤어져. 그러면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불만이 있으니까 이혼을 하는 거죠. 네. 불만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꼭 이혼뿐만이 아니에요. 퇴사를 하고 직장을 때려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면은 왜 우리의 삶은 불만이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왜 우리는 사는 게 불만이 많을까. 네. 큰 주제로는 그겁니다,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매우 주관적인 거여서 이렇게 결혼하는 게 좋다, 그런 법이 없죠. 그죠? 그냥 뭐 쌍방간에 서로 좋아하면 뭐 조건이 뭐가 중요해요. 좋아하기만 한다면 그냥 결혼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이 예견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네. 불행이 예견된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네,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먼저 계산하더라고. 난 결혼하면 제가 아침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귀찮은 거 나 알아도 돼.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저 여자에게 결혼함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거, 거의 열심히 카운트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 여자 한번 내 거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왜? 내가 저 여자를 내 거로 만들고 나면 내가 원하는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 생각해.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그거는 이제 속된 말로 꼬시는 기술이죠. 이미 이제 견적이 나왔어. 내가 딱 저 여자 꼬셔갖고 내 걸로 만들면 내가 원하는 이거를 내가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작전에 돌입을 해서 뭐 연애의 기술은 다양하잖아요. 그냥 내 거로 딱 만들어. 그러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일단 그 승리의 손가락으로 V자 한번 싹 그려주고 아싸, 드디어 나는 해냈어. 나는 만족이 되니까 좋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여자 입장에서도 이 남자하고 결혼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그래 나는 이 남자한테 이런 걸 줄 수 있고 이 남자가 이게 되게 필요할 거야, 뭐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남자의 속된 말로 꼬임에 넘어가서 그 주고받고를 계산을 안 해본 상태에서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덥석 결혼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생활이 되고 생활을 살다 보면 불만이 쌓이죠.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입장에서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나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런 거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나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어. 진짜 혼자 살고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좀 누군가가 나 좀 보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돈도 잘 벌어, 아주 체력도 좋아, 남자다워, 브라보. 또 거꾸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자를 꼬드겨 갖고 다 결혼을 해.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과연 저 사람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일까, 이 계산을 먼저 한 사람들은 대체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을 되게 원하죠. 자기가 부족하니까. 또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별로 뭐 이렇게 상대방이 가방끈이 길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굳이 뭐 상대방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고받잖아요. 자기가 부족한 분을 메꾸고 뭐 이런 거. 근데 많은 남자들이 여자가 자기 말을 잘 따라주고 고분고분하고 자기를 잘 떠받들고 멋진 말로 현모양처. 그런데요, 여자가 지적인 능력도 있고, 즉 똑똑하고 체력도 있고, 그리고 적당히 친정집도 잘 살고 그러는 집에서 호락호락하게 남자한테 그렇게 순종하고 뭐 현모양처 그거 웃기는 소리야. 되도 않는 얘기야.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봐요?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뭐 압도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혹시, 그러니까 압도적 지위가 뭐냐면 돈이 있을 것 같으면 막 수천억, 아니야, 수천억이 있어도 예에서 남자 집이 수천억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 집이야. 근데 여자는 그냥 한 100억 정도 있어. 그럼 이제 뭐 그 단위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근데 수천억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돈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는 100억도 중요하지만 수천억 있는 사람에게는 100억 있는 사람은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죠? 근데 여자가 똑똑해. 자, 배운 것도 많아. 그러면 순종하겠어요? 답답하게. 남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어? 나도 그만한 예우를 받고 싶지. 자존감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남자가 한 10억 있다. 10억이 큰 돈은 아니죠, 그죠? 5억 있다. 5억이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있는 아가씨하고 결혼을 한다. 그럼 뭐 대접받지. 거기선 큰 돈이잖아요, 그게. 그 나이스하게 남자가 해준다. 뭐 엄청 대접받죠. 상대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 인간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얻을 것만 생각하고 나는 뭘 줄 수 있을까를 나중에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하는 거야. 결국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 그럼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근데 그거는 뭐 자기 부모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산 거겠죠. 근데 그 기본을 채우는 게 그 어렵고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에게. 그럼 이제 요구하는 게 커지잖아. 남자가 그거 맞추기 쉽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사고가 나는 거지. 이게 꼭 결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려면요, 항상 윈윈 법칙,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주고받고가 명확해야 됩니다. 주고받고가 명확해야 되고, 더 좋은 거는 내가 조금 더 주고 덜 받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고받고가 명확해야 된다. 모든 관계에서, 결혼뿐만 아니라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 주고받고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조금 여유 있고 좀 더 행복하게 살려면 상대방에게 좀 덜 요구하고 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좀 더 주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그게 거꾸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지는 뭐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건 딥다 많죠. 대체로. 그러니까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기를 왜 당해요? 사기 당하는 거? 욕심 때문에 당하죠. 뭔가 좀 적게 일하고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안전하게 정기예금 들으면은 사고 날 이유가 없잖아요. 이자가 작아서 그렇지.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으니까 땅에 투자하고 집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면 떼돈을 번대더라. 그러니까 내가 떼돈을 벌기 위해서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어쨌든 그거는 다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공부도 안 하고 전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남의 말을 듣고 돈을 투자해 갖고 날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사는 지혜는 친구하고 관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100이면 나는 상대방에게 받는 거를 한 50에서 70 정도만 기대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도 듣고 내 마음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죠. 많은 걸 기대하죠. 자기는 뭐 별로 하는 거 없으면서 기대는 또 엄청나게 합니다. 뭐 직장 생활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보면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규정대로 해서 최대한 자기는 조금 일하고 돈은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러면서도 자기는 규정을 지켰다. 그렇게 야박한 마음으로 살면은요, 행복도 야박해집니다. 행복도 야박해져. 아니 그냥 조금 더 일하고 120% 일하고 그냥 100%만 받으면 20%의 여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좋아하겠지. 20% 기업이 빚을 진 거잖아요. 마음의 빚. 그럼 그게 나중에 미래 언젠가는 보험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굉장히 상대적이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모든 관계에서 공짜는 없거든요. 공짜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밥을 사줬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밥을 사준다. 그게 꼭 현명한 건 아니죠. 그게 꼭 현명한 건 아니다. 당연히. 저 사람은 뭐 밥을 사줬다 그러면 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다른 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현대자동차에 뭐 기아자동차에 뭐 정의선 회장인가 뭐 그런 사람들 뭐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같이 밥을 먹었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분들이 날 초대를 했어. 밥을 먹었어. 뭐 초대를 했든 어떻게든 하여간 우연한 만남이 있었어. 그런 기업체 회장하고. 그럼 돈을 누가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낼 것 같아. 내가 낼게요. 그러면 좀 웃기는 것 같아. 그죠? 왠지 그러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밥을 산 거잖아요. 절대 공짜 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먼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를 불렀을까?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밥을 사줄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밥값 이상을 할 수 있을까? 밥을 얻어먹으면? 내가 밥값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나는 그 사람이 밥 사준다 해도 안 갑니다. 왜? 그건 뇌물이잖아. 내가 왜 쓸데없이 이유 없이 밥을 얻어먹냐고? 안 해, 난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거. 공짜가 없어. 공짜 싫어. 제가 이제 우리 업무상 관계가 되어서 이제 제가 유학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온라인 뭐 이렇게 교재도 쓰고 그런 이제 회장님이 저보다 연세가 한 10살 이상 많으십니다. 1, 2년에 한 번씩 같이 식사하자고 부르십니다. 그 뭐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것도 밥값을 그분이 내십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또 뭐 홍삼 액기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옷생 건강하시라고 딱 보면 이거 한 3, 4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 최소한. 저는요 그거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거 받는 거. 이거 내가 왜 받지 이거를? 그렇다고 그 연세 드신 분한테 됐습니다. 안 가져갈게요. 그러기도 조금 민망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요 제가 가끔 그 회장님에 대한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한 뭐 칭찬이라든가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SNS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로 꼭 씁니다. 아마 어쩌면 그 회장님의 입장에서는 오성식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댓글 하나 뭐 하나 이렇게 해주는 게 아마 밥 한 끼 사주고 그 이상 제 말이 틀리나요? 아니 나는 그래. 나는 어느 누구한테도 공짜 밥 안 먹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얻어먹게 되면 꼭 어떤 방법으로든지 갚아야만 나는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다시 얘기했지만 그 갚는 방법이 나보다 돈이 훨씬 많은 사람한테 꼭 돈 대 돈으로 너가 50만 원어치 밥 샀으니까 나도 50만 원어치 밥 살게. 그건 썩히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사람들이 너무 돈으로 뭐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지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지 절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요. 자, 이거 다시 오늘 앞에서 제가 이혼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우리 결혼 생활하고 한번 빗대서 얘기를 해본다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해서 꼭 돈을 조금 적게 번다고 해서 그 집이 뭐 덜 행복하고 불만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돈도 행복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럼 뭐 돈보다 그게 더 귀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외 개그맨들이 젊은 예쁜 여자들하고 결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웃겨주니까. 여자를 자기 와이프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아유, 돈 없어도 행복하다는데. 그것도 큰 재능입니다. 그것도 큰 재능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이 그게 꼭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힘을 못 씁니다. 왜 뭐 나도 충분히 돈이 있는데 뭐 그런 사람에게는 뭐 네가 돈으로 나를 어떻게 행복해 줄 수 있겠냐?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돈이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힘을 발휘하죠. 네, 물론 돈이 힘을 발휘하죠. 그거는 이제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결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는 나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우리 관계에서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줄 수 있는데 이게 상대방에게 과연 유용한 것인가? 정말 이게 절실하게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인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정말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먼저 생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니까 당연히 나도 원하는 게 있죠. 나도 이걸 원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고를 명확하게 먼저 선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안 생기거든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비법입니다. 여러분, 저 어떤 음식점에 가서 뭐 5만원짜리 식사를 한다고 칩시다. 너무 비싼가? 3만원짜리 식사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집은 막 너무 유명해서 막 줄을 막 서 있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하죠. 아니야, 최근에 내가 명동교자라고 하는, 명동에 가면은 그 명동 칼국수의 본원지죠. 명동교자 가면은 막 외국인이고 한국인이고 줄을 항상 보면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거 줄을 서 말어 이거. 한번 서보자. 네. 생각보다 줄이 빨리 이렇게 줄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20분 아니라 한 1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줄더라고, 줄이. 근데 거기서 명동교자의 걸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대박이다. 정말 대박이다.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 그 명동교자 칼국수 그리고 만두, 칼국수가 13,000원이었나? 내 언뜻 기억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13,000원을 주고 칼국수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하나도 안 아까워. 김치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아주 그냥 먹는 순간 감동이다. 그리고 만두까지. 더 놀라운 거는 밥도 무한 리필. 네. 그리고 국수도 무한 리필. 이 집은 될 수밖에 없는 집이다. 진짜 이 집은 될 수밖에 없는 집이다. 너무 감동해갖고요. 나는 그 사람 누군지 당연히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직하면 내가 유튜브에서 지금 이렇게 막 광고해 주잖아. 내가 오직하면 내가 이렇게 광고해 주잖아. 너무 감동적이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000원이 하나도 안 아깝고, 아니 심지어 13만원 내고 먹으라 그래도 나 먹겠어. 그래도 안 아까울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돼야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남편이라면 돈도 잘 벌고 상냥하고 나이스하고 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희망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남편이 되고 뭐 와이프도 그렇고 상대방이 아이가 기대하는 최대한의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에게는 조금만 기대하고 그죠? 명동교자처럼 돈은 조금만 받고 13,000원만 받고 무한 감동. 김치도 네 맘대로 밥도 네 맘대로 맛도 죽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망할 수 없지 그런 집이. 그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저 항상 그 법칙을 잊지 마세요.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먼저 고민하시고 상대방에게 거는 기대는 조금만 그럼 좋은 관계가 됩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무한히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월급은 조금만 기대하고 정이 월급에 불만이 있으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월급을 주겠다라는 대로 가면 돼. 뭐가 복잡해? 뭐가 복잡하냐고. 거기서 막 스트라이크를 하지 말고 나한테 그 돈을 주겠다라는 대로 가면 돼.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근데 나를 오라는 데도 없는데 그냥 여기다가 그냥 막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즐겁게 살자고요.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말고 그렇게 즐겁게 살면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 오늘도 전등이 켜있을 때부터 하염없이 이렇게 걷고 있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좋아도 되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집 가훈처럼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또 기쁘게 해줄까? 전 한번 누구를 기쁘게 해줄까? 한번 찾아볼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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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하나, 둘, 세 번 했나? 네 번 했나? 두 번만 더 할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까꿍 까꿍.